예, 국무조정실장님하고 경인사 이사장님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우리 국정감사 때 이 국가 정책 연구 시스템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진도가 좀 잘 안 나가서 다시 한번 확인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통 대전환기라고 얘기합니다. 뭐 복합 위기라고 얘기하고요. 뭐 디지털 대전환, 그린 대전환, 뭐 글로벌 대전환, 뭐 또 뭐 인구의 구조의 전환,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뭐 퍼펙트 스톰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근데 이런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이 전환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을 다루는 그런 국가 정책 연구가 상당히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있는 국책 연구 시스템을 좀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경인사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그 계획을 세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아직 진도가 잘 안 나가고 TF가 운영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11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진행 상황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리 국무조정실장님께 이 지금 현재 있는 국책 연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보십니까? 뭔가 우리가 혁신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혁신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전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핵심 포인트만. 예, 국책연구기관이 사실 정부 정책하고 이게 괴리가 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너무 이게 그 기관들이 쪼개져서 있다 보니까 세분화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전환기의 융합적 복합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한 해 정부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정책을 수립하는 게 있어서 약간 위크포인트 약점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정부하고 약간 떨어져 있다는 거는 전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봅니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국가 정책 연구 시스템이 기관 운영 재원의 약 44%가 부처 수탁 과제로 지금 영업을 해서 지금 조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의 이해관계, 부처의 현안적인 어떤 관심을 대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예산을 쏟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 부처 공무원들이 현안에 대한 이 감각이라든가 방향 설정은 잘해요. 5년, 10년 미래를 내다보는, 20년 미래를 내다보는 이 분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처의 예산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연구가 잘 안 되고 너무 현안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융합적인 연구, 이거는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칸막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예산 때 협동연구 과제 70억을 15억을 줄인 거, 이거 정말 패착이에요. 협동연구라고 하는 게 이 연구기관별 칸막이 연구 체제를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이거 더 장려해야 되는데 이걸 줄였다. 이건 저는 방향이 안 맞는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국책연구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정부부처로 독립 자율 이쪽 가야 혁신이다. 또 하나는 현안보다는 중장기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데 투입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국책연구 시스템을 한번 혁신을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지금 ETF가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점이 이번 그 혁신 논의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또 반영이 된다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요거를 질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서면으로 좀 지금 혁신 연구 진행되는 상황을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고, 간단하게 아시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실장님하고 이사는 간단하게 좀 바꿔주세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내용은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오랫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20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정부와 떨어져 있는 체제로 있었는데 그게 과연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과연 성과가 더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예산을
기재부에서 다 정하고 왔다 갔다 해요. 아니 그 예산을 정해줘야 하겠어요. 50%입니다. 아니 부처하고 어떻게 떨어져 있어요? 부처하고 착착 달라붙어 있죠 지금. 이렇게 달라붙어 있으면 연구 못합니다 잘. 그게 좀 실제는 다릅니다. 예.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1999년 취재라고 저희들은 특징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경영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자율성을 약간 가지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각 연구기관들이 각 부처를 도와주는 식입니다. 굉장히 분절적이죠. 굉장히 이제 분절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도와주는 식의 어떤 일을 지금까지 이제 해왔습니다. 지금 대전환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절적이 아니라 각자 어떻게 보면 연결된 네트워크식이면서도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고 해요. 그 다음에 미래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은 전부 현안 연구예요. 미래 연구를 안 하기 때문에 미래 뭐 인구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이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현안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형의 또는 융합적인 그런 연구기관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에서는 지금 국가연구체제 강화 방안이라는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정도까지는 초안이 마련되고 그 뒤부터는 좀 이렇게 공론화를 해가지고 내년에 25주년이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는 보고서를 낼 생각입니다. 국가 끝나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지점에서 그 TF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망 이거 다 종합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설명을 좀. 예, 알겠습니다.